정리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 잠깐 어떤 공부했는지 정리해 보시고, 우리는 소비와 저축을 갖다가 이렇게 지금 잠깐 얘기하는 중인데, 소비 같은 경우가 화가한다고 하면, 소비를 화가한다면 이게 소비라고 얘기할 만한데, 이게 소비라는 걸 이해를 못 하시겠나요? 화가 소비를 한다는 것은? 그러면 반대로 이건 저축을 하는 거죠. 크게 생각해서 이게 12지지 써놓는데 그냥 반만 생각해요. 이걸 갖다 양이라고 하고 이걸 갖다 음이라고 하고. 건대에 있는 제 김병우라는 양반이 도대체 경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경제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어떤 근거로 어떻게 접근해서 이런 걸 갖다 조치하는지, 뭐 이렇게 메일을 받았어요. 당신 경제에 대해서 뭘 아느냐. 그러나 저도 경제에 대해서 경제학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가계부 쓸 정도로다가 그냥 학습은 되어 있다. 그럼 사람이 돈을 갖다 볼 때는 저축하는 것이 의미이고 소비하는 것이 양이지 않냐. 양 중에 양이라고 하는 소비는 소모되는 거라고. 의미라고 하는 것은 저축이라는 것은, 여기는 선생님들은 응결이라는 말을 하죠. 응결, 해동 이런 말을 하죠. 응결시키다. 우리가 돈을 갖다가 그냥 응결시키는 거예요. 응결. 사람은 수라고 하는 것은 활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돈 써요, 안 써요? 가만히 있는데. 그러니 저축이지. 가만히 있으니까. 선생님들 여기 오냐고 돌아다녔어. 활동했어. 뭐 들었어? 차비가 들었어요. 여기 원주에서 오신 분들 있대요, 오늘. 그래서 아이고 그 차비가 아까워갖고서 선생님들 내가 앉아있지도 않고 서 있잖아. 왜 선생님들 여기 소비했잖아. 활동하면 소비하는 거잖아. 활동하면 소비하잖아. 그러면 선생님들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 계산년이고 내년 가보년이라고 하는 시절에 가보년 5년이잖아. 화운이잖아. 화운. 그럼 소비가 많겠어요? 저축이 많겠어요? 다 잘하시네. 이제 지출이 많아지고 소비가 많아지는 때가 됐다고. 이제 진짜 소비가 많아진다고. 그런 때라고. 그래서 그 가보라고 하는 간지, 이런 간지를 보고 도대체 뭐 때문에 소비를 하느냐. 선생님들은 여름 휴가 간다고 또 움직인다고. 소비하는 거라고. 화는. 근데 팔자의 형태에서 뭐 이렇게 물론 소비할 수도 있고 저축할 수도 있는 어떤 8글자의 배합 자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 구분을 해야 되겠지만, 기준점, 그 팔자를 보기 이전에 기준점은 수라고 하는 것은 저축하는 거다. 소비하는 거다. 이런 단순한 어떤 향방에서 이거는 이제 앞으로 초등학교 교육에서도 돈을 어떻게 운용하는지 이제 학교 교과에서 가르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명리하는 사람이 이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없으면 애들을 어떻게 초등학생도 못 가르칠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죠. 사람 선생님들 여기 왔을 때 단순히 소비만 하러 왔을까요? 내 인생에 대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왔어요. 내 인생에 대한 투자. 내 미래에 대한 인생에 대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왔어요. 투자라는 개념도 어느 정도의 돈에 대한 행방을 갖다가 하는데, 투자는 이 목이 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들이 진짜 이 투자 말고 여기 기부하러 오신 분 있나요? 기부하러 오신 분 한 분 계셔. 오늘 이거 기부해 주신 분 있어요. 기부예요. 기부라는 것 자체가 지금 돈에 대한 형태 같은 경우는 이런 기부적인 형태. 기부. 투자. 사람은 돈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이걸 보려면 이 모습을 갖다가 머릿속에서 그릴 줄 아셔야지. 나는 어떻게 저축하고 있고 어떻게 투자하고 있으며 어떻게 기부 함께 하는지. 금이라는 것은 함께 하는데 거기에 정성이 들어간 거잖아요. 만약에 이런 모습을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애매하시죠? 도대체 기부가 뭐요? 투자가 뭐요?
목이 왜 투자냐고요? 목은 우리가 선생님들 같은 목을 책에서 도전이라는 단어로 보나? 도전, 시작. 이건 이해하시나요? 목은 도전하고 시작하는 거죠. 자꾸 새로운 기회를 갖다 열어가려고 하는 것이 목이죠. 그러니 투자죠. 목이 있으면 뭔가 새로운 기회를 갖다 열어가려고 하니까 투자가 되는 거라. 투자라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알려준 수생목하면 저축한 것을 쓰는 거죠. 투자해서 소비로 가는 것은 단순히 소비만 할 거예요. 소비하는 속에서 더 벌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죠. 예. 단순히 이 소비라는 자체만 하는데 소비도 단순 소비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기부도 할 수 있는 거죠. 기부를 하고서 다시 저축을 갖다 하는 어떤 이런 순환적 관점에서의 내가 돈을 갖다 어떻게 운영하는지. 어쨌든 이게 2014년도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올려질 사람이 돈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소비, 저축, 투자, 기부. 우리 오행적 관점에서는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는 이걸 갖다 제가 한번 기준을 세워봤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렇게 아시고 이렇게 선생님들이 운용을 하셔야지. 네? 그럼 자 이래서 목생화한다 이렇게 이제 이걸 상생하고 상극하는 걸 갖다 블로그에 다 올려졌으니까 보시면 알 거예요. 이 기준에서 설명한 거예요. 이 기준에서. 기부 같은 경우가 금이 기부를 하는데 오행 하나로만 기부가 되는 게 아니라 오행은 상생상극 5가지가 다 들어가요. 금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수가 우세했으면 금하고 수가 우세했으면 금이 수가 우세했으면 저축을 먼저 하겠죠. 금이 화가 개입되면 이거는 소비를 했으니 기부예요. 과연 우연일까요, 선생님들? 이분이 오늘 이분이 기부한 분이에요. 금이 화가 이렇게 있으면 기부가 되고요. 예? 여기를 싹 바꿔서 인자로 하면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하면 드신 분이 되는 거예요. 먹었으니까 저축이죠. 배에다 저축했어요. 우리는 이 글자를 모르고 그거를 아는 안목을 갖다가 이제 갖추시려고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네? 영훈씨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 납득이 안 가나? 난 생략된 단어를 많이 얘기하게 되죠. 너무 당연한 거니까 내 입장에서는. 근데 듣는 입장에서는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주시면 저도 뭘 모르지 내가 뭘 설명을 안 했지 까먹을 수 있거든. 응? 그래서 질문을 해주셔야 돼요. 왜 금에서 화가 기부가 되고 금에서 수는 기부가 아닌 반대로 먹은 거가 되고 내가 저기 하는 건지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어쨌든 너무 당연해. 이게 제 입장에서는 설명을 해주셔야 돼. 이게 설명이라는 게 질문 안 해주시면 잘 몰라. 뭘 모르시는지. 근데 수학에서 어떻게 기부로 변하는 건가요? 예? 수학의 개념에서 어떻게 기부의 개념으로 변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부에서. 그러니까 금왕절은 보통 수학이라고 하는데 그거에서 어떻게 기부로 변하는 건가요? 기부의 개념으로 변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렇게 질문해 주셔서. 난 당연히 안 줄 알았지. 여기는 도전과 시작이라는 걸 알겠죠. 예. 여기는 수학, 거두는 거, 숙살집이라 해서 거두죠. 그런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수학의 계절인데 왜 기부라는 표현을 썼느냐? 이거를 이해하려면 인간 평등이라는 어떤 그 사회학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그 사회학에 대한 발전적 그 모태까지 좀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설명 부족하면 또 질문해 주세요. 잘 듣고서. 불편하셔도 잘 들으세요. 저도 여기 선생님들 알아요. 제가 여기 서 있는 적 있어 봤나요? 저 앉아 있죠. 오늘은 큰 맘 먹고 저기 서 있을 테니까 예? 서 있어 보겠습니다. 가을이라는 자체가 수확하고 거두어들인다는 얘기가 얼마나 생략된 마음이 많으냐면 사람은 이런 겨울이라고 하는 향방 자체를 갖다가 다시 이렇게 구분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십자로 구분하면 대개 여기가 동지가 되죠. 여기가 하지가 되고 여기가 춘분이 되고 여기가 이제 추분이 되죠. 그래서 추나 추동으로다가 나누고 이분 이지랄에서 이제 이런 좌우묘로다가 이렇게 절기를 갖다가 나눠본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자, 선생님들이 이 자라고 하는 것은 동지라고 하는 데서 춘분 같은 경우가 되게 여기 선생님들은 공부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어요. 되게 이런 모습이 누구든지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런 때는 수생목하고 산다고요. 그냥 간단하게 사람이 아침에 잠을 깨는 게 수생목이에요. 수생목이 큰 거 뭐 거창한 거 아니에요. 수생목은 아침에 자다가 눈 뜨는 게 수생목이에요. 여기 아침에 자다가 눈 뜨는 거 뜨고 싶었었나? 눈이 떠지니까 떠졌지? 그죠? 그 수생목은 본능적인 발로예요. 수생목이라는 것은. 수생목은 본능적인 발로가 눈을 떠요. 근데 누구나 다 이런 하루 중에는 12시간, 24시간 살면서 이 시간에 당연히 눈 뜨는 건 당연하죠. 수생목하는 시간. 그러면 눈 뜨는 시간이 거의 묘시죠. 묘시에 뜨죠. 그러면 자시에는 잠을 자고 묘시에는 잠을 깨는 이런 수생목하는 이 과정이 하나의 수생목이지, 수생목이 한 번에 뭐 추월의 수생목이 인월의 수생목이 틀리긴 하지만 포괄적 개념의 수생목하는 거라고. 자, 우리가 성장기라고 해서 사람이 이제 지금 하루를 따졌고요. 사람의 성장적인 배경이 이런 자에서 묘까지 가는 요 단계가 어느 정도 단계냐면 사춘기라고 보통 하죠. 애들이 보통 중학교, 고등학교 갈 시점에 사춘기를 겪죠. 사춘기를 겪을 시점 이전까지가 대개 묘월절기 이전까지예요. 그게 수생목하는 시절이에요. 그럼 자, 이런 시절 같은 경우는 사람의 생각 범위는 어디에 머물러져 있느냐면 대단히 1인칭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요. 그 1인칭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에서 하는 얘기냐면 나 기준에서 너를 보는 거예요. 나 기준에서 너를 보는 거예요. 1인칭적 사고방식을. 항상 나 기준에서 너를 봐요. 그러면 아이가 보는 세상이나 이런 아이들이 보는 세상은 항상 나 중심에서 너를 보다 보니까 내 느낌, 감각적인 향방으로 내 느낌과 감각으로 너를 봐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되게 이런 데서 태어나신 분들이 사고방식이 대단히 O 아니면 X적인 단답형적인 사고방식을 좋아해요. 여기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우리 서울 갈까 말까 이렇게 물어봐야 좋아해요. 우리 서울 가는데 내가 5가지 샘플 줄 테니까 여기서 사지선당에서 골라봐. 이거 사지선당 보는 거 정말 싫어요. 1인칭 쪽 사고방식 같아. 4인칭 이게 요즘 같은 사지선당에 5지선당이라도 주면 곤란한 거니까. 사고가 이미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돈이라고 하는 자체 같은 경우 선생님들은 돈에 대한 경제에 대한 향방에서 깊이 성찰해야 되는 시간을 가져야지 돈에 대해서 정말 아는데 돈이라는 것은 탄생 과정이 이미 모두가 빚쟁이를 만드는 거예요. 정말 건방진 얘기 아닌가요? 돈을 만든 그 화폐를 만든 그 자체가 사람 모두를 갖다 빚쟁이로 만드는 거라고. 돈의 논리가 그래요. 돈의 논리는
버는 사람이 있고 쓰는 사람이 있다지만 결국은 모든 사람을 빚쟁이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돈의 궁극적인 화폐의 가치예요. 돈에 대한 소비는 불안에서부터 출발해요. 불안에서. 그래서 소비는 감성에서 소비를 하는 거예요. 감성. 그래서 이런 수생목적인 향방의 지출 같은 경우는 대단히 즉흥적인 지출이에요. 불안해서 지출을 하는 거예요. 좀 이렇게 얘기를 갖다 좀 너무 어렵게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그냥 1인칭적인 사고가 그렇다. 아침에 이렇다. 근데 대단히 여기는 순수하지 않나요? 순수하지 않나요? 제가 선생님들한테 늘 여기에 태어나면 복 받은 사람이다. 이미 순수하다는 얘기는 사람들한테 1인칭적인 하면 순수하니까. 아기 같은 경우 항상 보호받고 살죠. 관심받고 살죠. 순수하니까. 혜택 속에 산다고. 자기가 조금만 움직이고 활동하면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이뻐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이거든요. 문명이 발달한 사회 같은 경우가 문명이 발달한 사회가 정말 잘 사는 것 같아도 문명이 덜 발달된 덜 발달된 데일수록 순수해요. 선생님들은 많은 영화라든가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있다고. 실제 이렇게 이런 북반구에 있는 어떤 이런 나라 같은 경우는 무기가 어떻게 생겼다고 했죠? 도끼 같은 무기는 크죠. 그리고 그 장비가 갖고 다니는 어떤 창도 정말 크죠. 이렇게 무식하게. 그래서 저거 한 대 맞으면 정말 알프가 철퇴를 갖다가 휘두른다는 어떤 그런 무기 자체도 대단히 강직하고 무겁다고. 그러나 이런 하반기 같은 이런 것들은 벌써 무기에 대한 문화도 틀려요. 여기는 무기가 다 휘어 있어요. 이렇게 칼도 휘어 있어요. 칼도 이렇게 칼도 휘어 있다고. 그리고 뾰족해요. 절대 뭉툭하지 않아요. 이게 화예요. 여기 이 자체가 순수하기 때문에 그냥 함께하는, 당연히 사람들은 함께하는 이유가 왜? 당연히 함께하는 이유예요. 그 소울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소울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너하고 나하고 같이 하는데 네가 나를 배신하고, 네하고 나하고 만약에 오늘 같이 가기로 했는데 같이 안 가면 벌써 배신이에요. 여기에서는 1인칭적 사고방식이니까 오늘 같이 가기로 해놓고 왜 같이 안 왔냐고. 단순하잖아요. 아기가, 저도 이렇게 우리 애기도 키워봤지만 이런 데서 태어난 아이들은 어디 가면 뭐 사달라 그러면 사줘야 돼요. 그냥 사주면 사줘야 되지. 왜 안 사주면 이 친구는 서운한 거예요. 1인칭적이니까. 자, 2인칭적으로 가면 좀 1인칭이 좀 더 쉬울런지 모르지만 2인칭적 사고방식 갖다 넘어가 볼까요? 2인칭이라고 하는 어떤 향방이 이런 하지까지 전까지가 대개 2인칭적 사고방식인데, 이게 대개 이런 시절 같은 경우가 이제 목생화 하는 거죠. 목생화. 사람은 누구나 다 사춘기까지는 수생목하죠. 다 공부해요. 학습해요. 그래서 수생목을 학습이라고 얘기하고 공부라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나서 자기 능력을 키우는 거를 말합니다. 목생화라는 것은 활동을 하는 거예요. 활동을 하죠. 목생화는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게 말하면 사회활동이고 경제적인 활동도 목생화에 있는 거예요. 목생화. 그 목생화라는 게 항상 이동도 많이 하고 여행도 많이 하고, 목생화라는 것은 항상 돈에 대한 지출도 길바닥에 까는 그런 비용 자체가 많이 써요. 여기 엄 선생님도 계시고, 여기 괜히 차 끌고 다니면서 기름때 주차비네. 야, 저런 분은 도대체 길바닥에 까는 돈이 도대체 얼마요? 목생화는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목생화는 길바닥에 소비되는 지출을 당연히 하고 있어요. 이거는 더 나아지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단순히 목생화라는 것은 소비인데 목생화는 소비인데 팔자에 만약에 금생수로다가 수생목하는 금생수대에서 수생목을 갖다 하는 이런 수생목하는 금생수가 있었다면 이 목생화는 그 작은 투자로다가 쉽게 말하면 씨앗 하나를 뿌려서 씨앗 100개, 1000개를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으로 쓰는 거는 팔자에 금생수가 있어야 돼요. 목생화를 보는 목생화라는 것은 소비예요. 길바닥에 까는 것보다 지출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내가 충분히 벼를 불켜서 씨앗을 뿌리려고 준비한 의도적인 투자였느냐를 점검하는 금생수가 있었다면 그거는 하나를 투자해서 100개, 1000개를 얻어내는 다시 이익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요거 하나를 이해를 못하시니까 이익조차도 이게 도대체 뭔지 몰라요. 의도적으로 준비한 건지. 선생님들은 벽시는 저절로 나온 줄 알아요. 용선 안 져봤으니까. 우리는 쌀만 사다 먹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는 시골에 태어났기 때문에 쌀을 갖다 하나 하려면 벽시 겨울 내내 보관했다가 봄에 불리고 불려서 모판하고 그런 작업을 해요. 그런 작업인 이 금생수라고 하는 데서 수생목하는 이 시절 속에서 목생화를 해야지 이 목생화는 더 큰 걸 얻는 거예요. 단지 그 사주가 목생화만 되어 있다. 이게 소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수생목, 금생수로 연결되느냐 했을 때는 그건 투자에 대한 이익을 말하는 것보다 이걸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물론 단순히 이것도 저축일 수 있죠. 확대될 수 있죠. 저축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거보다가 우리는 늘 따르가 아니라 같이 간다고 생각해야 돼요. 어쨌든 이런 모습 자체로다 가는 거다. 근데 여기는 2인칭적 사고라고 얘기하는 것은 왜 여기 1인칭이라는 것은 나한테 내가 너를 보는 건 1인칭적 사고이시죠. 2인칭이라는 건 벌써 너한테 나는 누군가를 생각하는 게 2인칭적 사고예요. 제가 사춘기 시절을 겪어봤더니 내가 너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너한테 내가 이쁨 받으려고 했던 거더라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2인칭적 사고방식은 너한테 나는 누구야? 이 사고예요. 2인칭이라는 게 선생님들 제가 얘기하는 게 1인칭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2인칭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들한테 이해가 쉽게 설명하는 거 2인칭적 사고라고요. 벌써 상대방의 눈에 들게 얘기하고 상대방한테 맞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2인칭적 사고라고. 2인칭이 어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젊은 시절이에요. 도대체 이게 언제 이게는 아까 여기 사춘기까지라고 했으면 사춘기 애들도 알아요. 이거. 사춘기 애들도 알아요. 그럼 도대체 여기까지가 뭐예요? 여기. 결혼 전까지 한번 따져보자. 결혼 전까지. 그 총각같이 뛸 때까지 할까요? 마음대로 하세요. 결혼 전까지가 되게 2인칭적 사고예요. 그래서 2인칭적 사고에서는 어쨌든 이런 상대방한테 어떻게 하면 충족되어질 수 있는 내가 되는지를 알아요. 지금 이런 모습이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관념의 폭, 뭐 이런 어떤 흐름을 갖다가 생각해야 돼요. 사람은 여기 있는 양반 같은 경우가 가장 열심히 살아요. 지금 시대를 변화하고 있고 시대를 바꾸고 있는 사람들은 다 여기에 있는 분들이에요. 포괄적인 의미에서 아까 양 이렇게 얘기했죠. 시대를 변화하는 세력들은 양의 세력인 이 세력이에요. 시대를 변화시키는 거. 시대를 변화해도 나는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음이 있어요. 이 음양과 음양은 우리가 시키지 않아도 균형을 잘 이루고 있어요. 이건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게 균형을 잘 이루고 있다. 그런 중에 여기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목생화한다는 얘기는 더 큰 기회를 얻기 위해서 더 큰 기회, 더 나아지려고 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애쓰고 있다. 지금 계사년이에요. 계사년. 선생님들
더 나아지려고 하고 더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아지려고 하고 있다고. 개개인 얘기하지 않고 이 현실이 이 세상이 지금 그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그런 때가 됐다고. 이게 4년이라고. 요즘 드라마 같은 경우들 이렇게 보면 드라마도 되게 내가 널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날 좋아해야지 좋은 거지. 그죠? 여기 짝사랑 하시는 분들은 되게 여기에 있어. 짝사랑 하시는 분들. 참 뭐, 지가 좋아해놓고 난 여기에 있는 게 사중에 계산해서 다 따져보면 어떤 건지 알아. 여기는 너가 나만 나를 좋아한다면 기꺼이 나는 널 좋아해 주죠. 상대가 싫어하는 걸 잘 안 하죠. 이미 거기는 몸에 배 있어. 상대가 하지 말라는 건 이미 안 해.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 이런 모습에서 자 이게 답변이 좀 길어지긴 있는데 어쨌든 들어보세요. 이쪽 같은 경우가 가보년서부터 앞으로 병신년, 앞으로 살아가야 될 3년이라는 세월이 이제 이 세월이에요. 도대체 우리는 계산년에 앞으로 3년 어떻게 살 건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앞으로 이 세월은 이 화생토, 토생금 이거 하는 시절이라고 이렇게 자 오늘 글씨도 열심히 쓰고 화생토, 토생금 보이죠? 하는 거예요. 그냥 화생토, 토생금 하는 시절이에요. 아까 묵생화라는 것은 활동하다라고 얘기했어. 화생토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 저기에 이거 질문하신 친구 같은 경우가 대학교를 졸업했어. 취직을 해서 정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대학교 졸업했으면 뭐야? 한양대 이렇게 뭐 서울대 한양대 좋은데 나왔으면 뭐야? 취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화생토는 어디 가서 취직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화생토가 뭐 별거요? 취직을 해야 될 거야. 토생금 하면 취직을 해서 뭐야? 1년차, 2년차 지나가면 대리가 되고 과장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게 화생토, 토생금이에요. 그러면 팔자가 화생토, 토생금을 안 하게 되면 인생 자체가 알바 인생이에요. 그것도 괜찮지 않아? 그래도? 그죠? 근데 부모가 봤을 때는, 친구가 봤을 때는 멋있지.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잖아. 그죠? 이게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1인칭적 사고방식은 속 터지는 거예요. 여기는 벌써 3인칭적 사고방식이에요. 이제 정착해서 가치를 올려야 될 때가 됐는데 사실 이건 3인칭적 사고방식인데 3인칭이라는 것은 내가 국어 선생 같다. 3인칭. 나 국어도 모르는데. 근데 내가 학교 다닐 때 배웠어. 이 3인칭. 3인칭은 우리예요. 지금 우리 같이 앉아있어요. 우리 같이 앉아있어요. 우리 같이 앉아있어요. 3인칭은 전체 속에서 너한테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 역할인지를 갖다 얘기하는 게 그게 3인칭이에요. 3인칭이라는 건 전체 속에서 너한테 나는 어떠한 역할이 돼야 된다는 걸 생각해요. 이미. 그럼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3인칭적 사고를 갖고 있다고. 생각에 대한 어떤 흐름이 벌써 전체를 생각해요. 전체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좋아서 왔어요. 그냥 여기 오면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왔어요. 수생목이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여기는 묵생화니까. 선생님이 나만 보면 행복해한대. 선생님이 내가 선생님이 여기 앉으시면 내가 행복하잖아. 그죠? 저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나 좋아해. 내가 싫어하면 안 올 수 있어요. 상대가 좋아하는 데서만 가요. 의미가 틀리지 않나요? 3인칭이라고 하는 여기는 전체 속에서 질문을 갖다 하더라도 전체 속에서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이런 것을 갖다 생각하고 있어서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는.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더라도 여기 어떤 뜻에서 말하는지 우리는 귀를 여셔야 돼. 여셔야 돼. 그래서 이런 3인칭 같은 경우가 경쟁이 치열하죠. 여기는 경쟁이 치열한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세상 속에서 반듯한 직업을 갖고 안정하려고 하죠. 근데 그게 안정이 쉽게 되나요? 화생토는. 그래서 여기에서는 누구나 갈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이만큼 성장할 수 있고 이만큼 할 수 있는데 앉으세요. 사람 다 누구나 이렇게 여기서 성장하죠.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까지 의료교육인 이 사회가 벌써 이 1단계 같은 경우는 그냥 누구든지 이런 혜택은 다 받을 수 있어. 그러나 여기는 자기 선택이에요. 하든 안 하든 자기 선택이에요. 그럼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 여기는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전체 속에서 상대한테 나는 어떻게 역할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화생토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갖다가 가장 중시하는데 이 화생토는 이 현실을 말해요. 지금 같이 있는 이 순간이 화생토예요. 이 찰나의 순간이 금방 또 지나가요. 이 화생토는 지금 이 순간이에요. 지금 사람은 뭣도 모르고 투자를 하는 거지 뭘 알고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뭣도 모르고 투자를 하고 뭣도 모르고 무언가 시도하고 학습을 하죠. 투자를 하죠. 그 투자는 대개 목적이 없이 하라고 하는 목적 없이 투자를 하게 되면 이거는 낭비라고 얘기해요. 투자가 아니라. 선생님들 학교 다닐 때 한 반에 30명이 있으면 30명 모두가 다 열심히 공부한다면 말이 되나요? 우리 애가 중학교 3학년이고 큰애는 대학교 1학년인데 요즘 중학교, 고등학교 학습 세대가 30명이면 공부하는 애는 3명이면 5명이에요. 나머지는 가방만 들고 왔다리 갔다리 한대요. 조금 더 쳐줄까요? 5명 공부한다고 그럴게요. 나머지는 저기 25명은 그냥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한다고요. 자, 누구든지 수생고 공부를 갖다 하는데 화라고 하는 목적을 갖고 공부하면 5명이에요. 화가 없이 그냥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25명이라고요. 그러니 이 투자는 투자가 아니라 소비지. 그래서 단순히 이걸 갖다 구분 지은 거예요. 하나로만 작용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선생님들 애들만 그러는 줄 아세요? 오늘도 아침에 와서 저도 아침부터 계속 얘기하는데 저 장사하면 잘 되겠지요? 하겠지요? 투자했어요. 목적이 뭔지 모르고 그냥 남들이 하니까 가는 사람들이 허다해야 25명이요, 그 사람들. 저 사람들은 여기 건대 상권에서 장사되는 사람이 장사했고 돈 버는 사람이 20%가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만 10%에서 15%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들러리예요. 그게 이거예요. 그래 다 누구든지 다 크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눈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2개가 있는 게 아니라 최소한 우리 역할하는 사람들은 여기에는 머물러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 역할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머물러야 돼요. 시야가 4인칭 4차원적인 생각을 해서 앞에도 눈이 2개, 뒤에도 눈이 2개 달려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여기서 내가 좋다 나쁘다 OX만 얘기했어요. 이게 좋아 나빠 이렇게 선생님들은 아직도 희신, 귀신 이거를 갖다가 나누는 이 수생목에 대한 관점으로 사주를 보고 앉으시는 거 아닌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고. 수생목 좋아 나빠. 뭐가 좋아 나빠? 뭐가 좋은 건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설명.
미국 갔다 왔으면 미국 갔다 오는데 어떻대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최소한 이 정도의 설명을 갖다가 비전제시적인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명. 최소한 네가 이런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이런 시행착오가 인생의 하나의 밑거름이 된다고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주면 참 더 좋겠죠.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 별로 뭐 이렇게 1인칭한테 3인칭으로 설명해봐야 못 알아먹어요. 유치원생들한테 이 자신을 알라. 이런 소크라테스 같은 말을 봐야 저 아저씨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냐고. 그 사람 말에 맞춰야지. 제가 역학하는 사람이 맞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맞추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의 사고가 어디에 머물러서 어떤 식으로 귀가 듣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듣는지가. 그런 3인칭 사고가 뭐 대단히 건강한 것 같지만 여기에서는 반드시 살아남을 자하고 도태되는 사람하고 결정이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되는 사람이 제가 이렇게 매년 보게 저도 해보지만 불과 20% 안짝 많이 되면 30% 정도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하고 정착하는 화생토지 나머지 70%는 80%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잘 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하시던데 이 화생토가 이렇게 말처럼 쉬우냐고요. 하물며 토생금 정착해갖고 대리과장 따기가 어떻게 힘들어. 선생님들은 사관학교 같은데 나와서 사관학교 졸업하면 당연히 소령 중령 따는 올라가는 줄 알아요. 소령 중령 가는 게 이 토생금인데 소령에서 중령 가는데 반천에 중령에서 대령 가는데 5명에서 2명 뽑고 3명은 천에. 그게 사회적 구조예요. 그런 게 토생금이라고. 토생금이라는 그런 이 토생금 되는 과정에서는 이미 공짜로 일만 열심히 해갖고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고 여기서는 분명히 자기 실력과 자기 능력이 이 사회 속에서 어디 있는지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이 사회 속에서. 말로만 겸손하지 말고 이 사회 속에서 나는 이 정도니까 나 그냥 강사나 하겠어. 학원 강사나 하겠어. 요즘 제일 많은 직업 학원 강사. 그건 하겠어. 요즘 제일 진짜 형이 나 노가다나 하겠어. 그냥 시간당 시급이나 말고 일하고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기에서도 자기 실력을 인정을 안 하면 먹고 살기가 급급해지는 시절이라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사람은 연봉이 1억이고 어떤 사람은 연봉이 돈천도 못 받는 것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기는 시절이 여기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들은 시야로 보고 이 세상을 보고 있으면서 이걸 구분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우리 현 세대가 대한민국의 현 세대도 그렇고 지금 우리 그 세대가 거의 여기에 와 있어요. 지금 여기 우리 한국의 문화의 인식 체계가 여기 있다. 문화의 인식 체계. 문화의 인식 체계가 여기 와 있어요. 그래서 힘든 사람 보면 기부 안 하고 ARS 도장 찍으라고 맨날 이렇게 서비스를 갖다 팁을 줘요. 그래서 여유. 근데 선생님들은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지 기부를 하는 거지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기부를 못 하는 거예요. 금이 술을 보게 되면 내가 제일 불쌍이야. 금이 화를 보게 되면 당신이 불쌍이야. 이걸 갖다 우리 엄마가 얘기해. 로우지락 떠네. 니나 잘해. 엄마 봤을 땐 그렇잖아. 그죠? 근데 나이 봤을 때는 멋있는 사람이야. 누가 보느냐? 지금 각도를 갖다 3인칭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인칭이면 부모하고 자식만 있나? 아니, 부모하고 자식만 있나? 거기에 또 옆에 친구도 있고 누구가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역할 속에서 내 역할이 있다고. 그것이 이런 데에서는 무언가 사회 속에 내가 참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걸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부야. 그리고 제가 이렇게 경제적인 한바의 책을 보니까 사람은 소비와 저축과 투자와 기부를 어떻게 균형 있게 하는 것이 건강한 돈 관리를 하는 그 척도라고 가장 기준 돈에 대한 4대 원칙을 갖다 내년에 교과서 올린다길래 이걸 갖다 정립해본 거예요. 여기에서 기부는 기부가 아니야. 물론
목으로라도 기부할 수 있어. 목은 자기가 받고 있으면서도 받았는지를 몰라. 당연한 걸 알아요. 선생님들은 목이 기부를 갖다가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해요. 물론 그거는 흔하기 때문에 그래요. 공짜가 많아요. 왜? 공짜로다가 관심 받고 앉아있고, 여기 봄철에 와서 지천에 밭에 가면 나생이 같은 경우 나물 같은 거 천지야. 그거 걷어다가 사람들한테 그냥 가져왔으니까 또 그냥 나눠주는 기쁨으로다가 사는 것이요. 이 목이라는 것이. 그래서 목을 기부라고 해도 돼. 그러나 목은 기부이기보다는 투자예요. 함께 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향방으로다 이렇게 그냥 기부를 갖다 난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투자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나는 반론을 하지 않겠어. 반론. 여기 투자다. 원래 금이라는 것이 더 투자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면 마치 틀리진 않아. 그러나 일단은 여기 기부 문화라는 것은 여기에서 있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 나는 거지. 어쨌든 이런 데서 투자보다는 벌써 이미 정해진 틀에서 결국 함께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불이웃돕기도 그렇고 이 사회라고 하는 데에서 복지정책이라는 이 개념이, 복지정책이라는 개념이 목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금으로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이라는 것도. 금이라는 건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없다고. 금은 늘 스스로다가 뭔가 자기 자신이 미안하다고 생각해요. 누군가의 친절을 받으면 벌써 미안해져요. 금은. 그래서 늘 미안해지지 않으려고 해요. 그 미안해지지 않으려고 스스로 떳떳한 마음이려고 하는 게 금이에요. 그 금이라는 것은 그래서 상대방하고 함께하는 이유가 그게 양심이에요. 목은 무엇을 알고 기부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좋아서예요. 저 사람 진짜 불쌍해서예요. 그러나 금은 내 스스로 미안해지지 않으려고서 상대한테 하는 게 그게 기부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다 해석한 거예요. 선생님들이 아까 이게 저축을 할 때 여기다 가서 또 저축을 할 때 여기다 적어도 저축이라고 얘기하는데, 저축이 되려면 목생화가 아니라 수생목 금생수다라는 얘기죠. 그래야 여기가 화가 저축이라. 화우는 누구나 다 좋다? 수생목 금생수 수생목으로다가 해서 목이 건강해졌을 때 그 투자는 의미가 있는 거라고. 금생수로 연결되지 않은 목생화는 이미 큰 의미 없는 투자이고 소비예요. 그럼 내년에 가버년에는 굉장히 소비 지출이 많겠죠. 그럼 팔자 봤을 때 뭘 봐야 돼? 금생수 수생목 봐야죠. 금생수 수생목 된 사람은 내년 같은 경우는 돈 번다는 의미예요. 근데 내년에 금생수 수생목 안 된 사람은 소비해 주시면 되죠. 내가 25명이 돼주는 게 좋다니까. 왜 꼭 선생님들은 5명이 되려고 해? 25명이 돼야지 건강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구조라도 생각하고 안다는 게 중요한 거지. 네? 나는 과연 어디인가?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하는가? 어디에 속하는가? 이 금이라고 하는 문제 이렇게 해서 이 화생토라고 지금 지금 추분절기 이런 절기 같은 경우가 대개 애기 아빠 노릇하는 시절이에요. 결혼해서 애 아빠 노릇하는 시기예요. 애 아빠 노릇. 그래 애가 성장해서 다시 출가도 할 수 있고 출가될 수 있고. 대개 이 시기가 60년 이렇게 요즘 같은 저희 공무원 정년 퇴임하는 시절 같은 경우가 공무원 정년 퇴임하는 시기가 60이라는 이 추분절기까지가 대개 60이라는 날이에요. 여기가. 자, 이혼하시려고 하는 여자분이 오셨어요.
처자식 생각해서 참으셔야죠. 그죠? 3인칭적인 얘기죠? 3인칭적인 얘기죠. 근데 이 사람은 그 새끼 얼굴만 봐도 구역질이 나요. 왜 쓸데없는 소리야 자꾸. 애를 왜 얘기야. 이 시각에 있는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은 순수해서. 근데 뭘 몰라. 2인칭을 모르고 3인칭을 모르면 설명을 하면 알아. 학습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이 모르는 거는 애 사정을 모르고 남편 사정을 모르는 오해다. 당신이 실대로 OX를 너무 성급히 판단한 거다.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고. 답답하다고 얘기 안 하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니라고. 부분을 알려줘야죠. 여기는 되게 선생님들 이 부분을 갖다가 순수하다는 게 굉장히 천재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천재는 되게 여기에서 나오는 거 같죠? 천재는 다 여기에요. 대단히 감각적이고 대단히 순수한 어떤 그 촉을 갖고 계세요. 이 시대를 변화를 갖다가 이렇게 건강하게 시키려면 여기를 갖다 발전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갖다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어떤 사정인지. 여기 계신 분이 엊그저께 와서 이제 결혼을 해서 나는 결혼을 해서 딸을 하나 갖고 왔는데 재혼한 사람이 아들 하나 갖고 있던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 같이 살다 보니까 큰애는 남자애는 고등학생이다. 여자애는 중학생. 어느 날 잠자다가 남자애가 동생을 가슴을 더듬었어. 여기에 있는 분. 여기에 있는 엄마가 생각하기를. 이거는 인간 말종이야. 딸은 여기에서 태어났어. 딸은 물론 성장기 과정 속에서 어린데 이해할 수 있어. 충분히. 사고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사고가 불편한 기억이라든가 불편한 어떤 자기 시각대로다가 얼마나 자식이 그거에 대해서 불쾌감을 가졌는지 자기 식대로 그걸 갖다 교통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삶에서 얻어진 뭔가 이렇게 터득된 것도 꼭 마치 삶의 경륜으로다가 생각을 하는데 대개 스스로가 정한 징크스예요. 남자놈들은 다 도둑놈이라고 생각하는 징크스를 갖고서 계속 도둑놈이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분명히 이 징크스도 자기가 정한 징크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설득해서 이해를 시켜주는 게 중요한 거라는 얘기죠. 이거는 애가 생각하는 어떤 관점, 그리고 그 남자애가 그러는 호기심. 물론 충분히 아이들이기 때문에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분명히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뭔가 해결을 해야 되지만, 그래서 애를 시댁으로 내쫓았다. 잘하셨네요. 여기는 잘하셨네요. 그죠? 여기서 생각했을 때는 서로가 이해 못하는 관계라고. 서로가 납득을 해서 선생님들은 또 혹시 이 소리를 간단한 소리 들으면서도 선생님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건 여기고, 여기서는 그럴 수도 있어. 여기는 서로 간의 입장이니까 그걸 갖다 어떻게 중지해갖고 어떻게 같이 또 팀워크를 만들 것인지 생각하고, 생각하는 범주를 갖다 우리는 건강한 사회를 갖다 구성하려면 다 화생토에 맞춰야 돼요. 사람의 한 생각은 굉장히 어리석을 수도 있고 현명할 수도 있는데, 어떤 것이 현명하고 어떤 것이 어리석은 건지 죄송합니다. 자기 자신은 내가 모른다는 얘기예요. 현명한 생각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 현명한 게 아니에요. 상대방한테 필요한 말과 필요한 만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현명함이에요. 저도 지금 참 어리석은 얘기를 잘못 예를 들은 것 같아요. 납득을 안 되니까. 어쨌든 이렇게 이런 기부,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가 길어지는데 조금만 더 얘기하고, 어쨌든 이런 기부 자체 같은 경우가 선생님들
기부가 순수한 기부가 되려고 하면 화를 보게 되면 순수한 기부가 될 수 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술을 갖다가 보게 되면 이게 순수한 기부는 아니거든요. 선생님들은 그 세법 중에서 이런 세법 중에서 종단에다가 이렇게 기부하면 세에 감면되는 거 아시나요? 내가 100만 원 주고 한 1억짜리 하나 끊어줘요. 영수증. 스님 1억짜리 하나 끊어주세요. 100만 원 드릴게요. 기부요, 기부. 그것도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시는구나. 어쨌든 그런 거 있어. 그럼 진짜 모르나 보네.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투자 같은 경우 이렇게 불의의 돕기 같은 경우 그런 성금 같은 경우 갖다가 모르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알게 해서 세금 감면하는 사람도 있다. 수가 있게 개입되면 어쨌든 그거는 자기 세금 감면을 통한 어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물론 팔자를 보고 감별을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능력이 된다면 저하고 같이 차를 마시면서 저기 배를 타고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선생님들은 아마도 이게 기분인지 이게 100만 원 주고 1억을 갖다 감면받은 건지 1000만 원 세금 나오는 걸 갖다가 100만 원으로 해결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업 수단관지 그걸 판단하려고 하면 이런 기부가 도대체 순수한 기부인지 그것까지 판단해야죠. 결국은 이 기부도 금을 기준해서 수화가 어떤 중점으로 되어 있느냐 이게 어떤 기부인지 뭐 이렇게 스킬이라고 할까요? 그들 아까 그 단어를 그렇게 하는 사람은 스킬이 좋은 사람이죠. 우리 엄마는 그 사람 갖다 능력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우리 엄마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도둑놈 새끼라고 그래요. 똑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말이 틀린지 우리 아버지하고 그런 마음은 똑같이 이렇게 살아도 80년을 살아도 그렇게 말이 틀려요. 역시 공무원분이니까 참 틀리시네. 절세. 그 단어를 몰라요. 제가 여기서 절세 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 4차라는 어떤 이 개념 자체에서는 대개 금생수하는 시절이죠. 금생수하는 시절입니다. 요 추분절기에서 금생수하는 절기예요. 절기가 아니라 시절이에요. 대개 60세에서 퇴직을 하고 이제 가실날을 갖다 앞두고 계셔요. 그래서 사람은 죽음은 자수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자수에서 죽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시작이기도 하고 생명의 끝이기도 하는 게 바로 자수고 개수라는 얘기한 거야. 아까 사람이 왜 죽냐? 늙었으면 죽어야지. 이런 얘기가 금생수예요. 금생수라는 것은 금생수라는 것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님이 하신 일이 참 훌륭하시죠. 자식 9남매를 하시고 손자들을 갖다가 손자들이 24명에다가 증손자까지 가서 우리 식구가 한 70명 돼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파생시킵니다. 지금 금생수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금생수에서 우리 금생수 엄마 아버지가 파생시킨 자손들이 70명 됩니다. 그게 금생수. 퍼트려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퍼트려가는 거예요. 이 금생수라는 것은 그런 어떤 금생수, 이렇게 토생금된 가치를 갖다 금생수로 어떻게 더 확대시키고 널리 유포시키는지 그걸 보는 거라고. 지금 중국 사회 같은 경우가 동북공정이라든가 실제 세계 속에서 중국이라는 사회는 인해 전술로다가 세계 속에서 많이 인력 수출을 하죠. 미국은 차이나타운이 있고요. 세계 곳곳에 차이나타운 아닌 곳이 없어요. 이게 금생수예요. 각각에 가서 금생수 퍼뜨려 놓은 내 뿌리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선 중국인이 잘하면 중국단이죠. 죄송합니다. 우리가 한국인들이 옛날에는 단일민족 이렇게 하더니 어느 세월에 슬쩍 놀고 가고 우리 같이 잘 살아보자 하더니 요즘은 다문화가 돼요. 다문화. 미국 사람은 여기 와 있죠. 미국 사람이 와 있습니다. 당연히 인종은 다 좀 있어야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다 섞여지게 다 나가기도 하는 거예요. 퍼트리고
그래서 이런 세대가 이런 세대죠. 여기에서는 벌써 2인칭이 1인칭, 2인칭, 3인칭이 아니라 벌써 참 힘들고 지친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결국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 보면 역사 속에 나도 한 인물이구나라는 걸 갖다가 깨닫죠. 선생님들은 내가 껍데기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을 거라고. 껍데기.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 속에서 나는 티끌과도 같은 먼지와도 같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갖다 하게 되는 것이 이런 데에서 머물게 되면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서 나는 권능한 능력이에요. 네? 여기 권능한 능력이에요. 네? 나 인간성 참 좋아요. 인간성 여기도 인간성 좋아요. 여기는 인간성이 아니라 내가 너한테 어떻게 적합하게 했을 때가 중요한 거예요. 매너라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거고 모든 매너는 여기서 나오는 거죠. 신사라는 것은 현명한.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렇게 이 시대에 이렇게 사회적인 향방을 갖다 건강하게 이끌어가는 리더십도 강한 리더십, 건강한 리더십도 다 이 화생토토생님에서 나오는 거예요. 대개 이쪽에서는 건강한 정신을 갖다가 주는 거예요. 건강한 정신. 선생님들은 지금 저한테 지금 하고 공부해오는 이유가 사람은 내가 살면서 어떤 의지로 살 것인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살 것인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은 다 여기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대개 이쪽 부분 자체 같은 경우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 철학. 자비와 용서, 사랑, 어떤 종교적인 다 하나의 코드가 있죠. 이런 모습에다가 사는 것이 진짜 같이 저도 임자생이거든요. 근데 진짜 쟤는 미워하지만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나요? 진짜 그럴 수 있나요? 저는 그냥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시라고. 자기 자신한테. 쟤는 미워하고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 누구하고도 적을 만들지 말고 그 누구하고도 다투지 말아야죠. 사이좋게 지내야죠. 사이좋게. 저는 사이좋게라는 말을 굉장히, 우리 선생님도 사이좋게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사이좋게 싸우는 거 싫고 사이좋게. 조금 불편하더라도 사이좋게 서로가 이해하고. 되게 다투고 불편한 것은 되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예요. 우리 이런 공부하시는 분들이 서로 갖다 이렇게 미워하면 되겠어요. 다투면 다 이해하죠.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생수라는 것은 자기 주장에 대한, 원래 금생수라는 것은 자기 주장을 갖다가 내세우라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도 있다예요. 우리 여기서는 인간극장 요즘 이렇게 아침에 보면 너무도 다양한 개성 있는 캐릭터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나요? 자연과 함께.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있죠. 나답게 사는 거예요. 거기에서의 종교, 사상, 철학 뭐 이런 것.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머릿속에 자꾸 생각하면 어떤 데 또 주라면 지금 간단하게 투자 기부라고 하는 이런 개념도 얘기했는데 제가 또 즐겨보는 프로 중에서 하나가 뭐 이렇게 제가 꼭 마치 TV 방송국 프로그램 안내하는 사람 같네요. 뭐 이렇게 용서와 화해하는 프로라는 걸 참 즐겨봅니다. 용서와 화해. EBS 매주 목요일날 저녁 몇 시에 나오는지는 10시, 대충 9시 40분인가 10시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EBS에서 나 상 줘야 된다. EBS. 다큐 프라임 같은 건 거의 다 이렇게 보죠. 참 잘 만들었어. 잘 만든 게 아니라 그게 화생토라고 하는 이 사회적인 논리체제 속에서의 어떤 다큐,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살게끔 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봐요. 저는. 결국은 사람은 같이 해야 되는 게 화생토, 같이. 그렇죠? 사람 가장 중요한 건 같이 해야죠. 그래서 제가 이걸 이해하면 결혼 생활하면 같이 해야죠. 그죠?
근데 겨울새는 결혼 생활하면 필요에 따라서 뭐 이렇게 그 주말 부부 할 수도 있지. 이건 겨울생의 사고방식이지. 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같이 한대. 겨울생. 그게 눈에 보여? 여름생들은 거짓말하지 마. 이런 얘기하는 거라. 본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쌤들은 여기도 하절생들이 그렇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생일 같은 경우도 늘 같이 밥 먹는 게 중요해요. 생일도 같이 밥 먹는 게 중요해요. 겨울생은 생일날 같이 밥 먹는데 돈 쓰는 것보다 내가 돈 은행 통장으로 10만 원 꽂아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름생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얄미워요. 지실성만 다 챙긴다. 겨울생이 여름생 보면 푼수 같아요. 나날이 파충 같아요. 왜 자기 시각으로 보냐? 상대의 시각으로 보지 않고. 왜 상대의 시각으로 보려냐고. 우리 전체 속에서 상대 속에서 나를 봐야지. 물론 둘째 시간에 7월 첫째 주에 돈은 이렇게 받고 둘째 주 같은 경우는 내가 남녀 관계를 설명하는데 물론 거기에 빠뜨린 말들이 많이 있죠. 상대방이 보는 시각이 있고 내 시각이 있고 참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늘 느끼는 게 참 내 시각으로만 보고 상대의 시각을 인정해주지 않는 분들을 참 어떻게 설명해서 이해를 시켜야 되는지 이해를 시켜드려야 되는지 참 고민스러울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어떨 때는 10분, 20분이면 끝나는데 어떤 경우는 솔직히 30분 상담 가지고 1시간 상담 가지고 부족해요. 지금 선생님들도 저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1시간 반을 저한테 설득 당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저한테 마음을 훔친 거거든요. 졸지에 훔쳐진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네?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또 만들었잖아요. 제가 네? 이런 구성수 속에 뭐 이건 내가 미월생이면 내가 뭐 인월생이 축월생이면 1인칭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한자는 여기에서 병화가 있는 사람들은 2인칭으로 갔잖아요. 금이 있으면 1로 갔잖아요. 수가 있으면 1로 갔잖아요. 다 있어요. 거기에 근간이 나는 과연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느냐를 말하는 거고 어떤 시각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는지를 갖다가 이게 사람의 생각에 대한 사유체제를 갖다 설명한 거예요. 남녀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떠한 역할 속에 있느냐. 참 이렇게 기부라는 어떤 단어를 설명하다가 이렇게 말이 길어졌는데 참 이렇게 제가 이렇게 늘 이 추나 추동을 가지고만 이렇게 설명한 지가 꽤 됐어요. 그죠? 벌써. 근데도 아직 제가 마음에는 안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것들을 다 뭔가 쏟아내고 싶은데 쏟아버리고 싶은데 쏟아지지가 않아. 그 쏟아지지 않는 것이 생각이 아직 끌어넘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생각은 끌어넘쳐야 되는데 끌어넘치게끔 뭔가 자극되는 어떤 또 외부적 환경을 받아야 되거든요. 제가 춘절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항상 공짜가 많다. 공짜가 많은 세상에 산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그는 목이라고 하는 자체는 그냥 가는 거예요. 목적 없이 가는. 목적이 있으려면 목은 목적이 있으려면 화가 있어야 돼. 목적이 생기는 거지. 목이 화가 없는데 어떻게 목적이 생겨요? 그럼 목적과 사람은 누구든지 사람은 왜 사냐라고 물어보면 왜 사냐고 물으면 그냥이라고 하는 대답을 많이 하셔요. 그냥. 제가 이렇게 우리 형님 이렇게 형님한테 미안하게 하네. 우리 형님 왜 살아야 돼요, 형님? 물어봤죠. 그냥. 정답이네요, 그 말이. 그런 정답을 갖다가 40년 살아도 몰랐는데 형님은 간단하게 그냥이라고 해요. 얼마나 훌륭한 말이야. 지상동안 이렇게 목이라는 자체가 화를 가지고 목적을 갖고 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있어야지 수라고 하는 것이지 살아가는 의미 살아가는 의미를
의미를 찾는 건데 우리 형님은 목생화만 되어 있고 수생목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이라는 말이 우리 형님한테 딱 맞는 말이라서 내가 북석을 쳤지 그냥 그냥 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수생목이 되어 있었다면 우리 형님이 살아가는 데는 의미를 갖다가 단서를 부여했겠죠. 단서. 왜 샀냐고요? 살아가는데 어떤 목적, 그러니까 그 이유를 갖다 찾는 건 수 때문에 찾는 거예요. 그 행위가 나타나고 드러나면 뭐로 나타나는 거고요. 지금 다시 음양으로만 생각해서 사람은 다 지금 이 음이 없는 사람이 없죠. 양이 없는 사람이 팔자가 어떻게 생겼던 이 음양은 세상 속에 이미 존재하고 거기에 내가 있어요. 내 팔자 8글자가 있다. 거기가 팔자 8글자가 이쪽에 쏠려있든 이쪽에 쏠려있든 나는 음 속에서 양을 바라보는지 양 속에서 음을 바라보는지 몰라도 이런 균형을 갖다가 늘 이루려고 해요. 나름대로. 이런 토라고 하는 개념 자체나 이런 금이라고 하는 자체가 기부로서의 어떤 향방 자체가 기부가 사람은 여기는 외로움이라는 것 자체가 이쪽에는 외로움이라는 자체가 똑같이 다 외로워요. 외로운 사주가 어떤 사주예요? 되게 여기 있는 분들은 외로워요. 외로운데 누가 있어도 외로워. 여기는 누가 있어도 외로워요. 여기는 외로운 것이 네가 없어서 외로운 거예요. 그 외로움이 틀리지 않나요? 상대가 없어서 외로운 거하고 옆에 있어도 외로운 건 내가 내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상대하고 필요한 만큼만 소통하려고 했으니까 외로운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상처 입지 않으려고 해요. 상처를 갖다가 입을까봐 이런 얘기를 갖다가 구실을 얘기하셔요. 당연히 외롭죠. 하들생들 같은 경우는 안 외롭냐고 하들생들도 다 외로워. 하들생들의 외로움 같은 경우를 선생님들이 그냥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이해. 하들생들 같은 경우는 함께하면서도 뭔가 같이 호흡을 갖다가 맞춰지지 않을 때 외로움을 느껴요. 호흡을 맞춰지지 않을 때. 선생님들은 같이 자전거 페달 두 사람이 타고 돌리는 걸 조여보셨나요? 같이 페달 같이 돌리는 이런 같이 호흡을 같이 하지 않았을 때 외로움을 느껴요. 상대하고 같이 뭔가 같이 호흡하지 않고 같이 하지 않으면 외로움을 느껴요. 그래서 늘 상대방이 나하고 뭔가 박자가 엇나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항상 갖고 있어요. 여자분들은 귀신같이 알아요. 남자가 변신한 걸. 같이 할 때 벌써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하라고 하는 것 자체는 같이 있으면 뭔가 박자가 엇나가는 게 있어요. 함께하는 그런 친호 이런 걸 갖다 안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는 외로운 거고 화는 외롭지 않은 거고 난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수는 늘 혼자서 수는 스스로 웅크려서 내 자신 속에 내 자신을 찾으려고 하니까 외로운 거예요. 화라고 하는 것은 상대의 외로움은 볼 줄 알면서 자기 외로움은 찾을 줄 모르죠. 상대의 외로움은 알죠. 상대 외로운 걸 갖다 알고 자기 외로운 거는 모르죠.
네, 어쨌든 이게 다른 거 설명한 게 아니라 이게 돈은 저축과 소비로다가 대칭돼서 음양을 이룬다. 돈이라는 것은 투자와 기부로서 균형을 이뤄서 인간관계는 돈을 관리를 한다. 그래서 목생화하는 돈은 뭐 어떤 돈이고 금생수하는 돈은 어떤 돈이고 이런 거는 지난주에 한 거를 공부를 해서 내가 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수입을 하고 있고 어떻게 지출을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하는 거죠. 대개 수입에 대한 형태, 지출에 대한 포괄적 형태 같은 경우는, 수입에 대한 지출 범위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경제학자들은 대개 6대4, 7대3 이 정도로 건강하다고 보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수입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수입이라고 하는 자체가 100을 따졌을 때 대개 저축은 30%에서 40% 갖다 하는 게 건강한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제 얘기가 아니라 그 경제 관련된 뭐 이렇게 지식인들이 하시는 말들이에요. 나는 건강한 저축 생활을 하고 있는지, 돈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 중에서 나는 어떻게 소비 그럼 60% 70%를 소비를 하는데 과연 어떻게 기부하고 어떻게 다시 투자하는지. 투자라는 게 꼭 투자라는 것이 꼭 뭐 이렇게 돈 벌기 위한 투자가 아니라 나한테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투자예요. 선생님들 같은 경우 돈에 대한 지출 중에서 가장 값진 지출이 나 자신한테 투자하는 학습. 두 번째, 나 자신한테 투자하는 여행, 체험 이런 관련된 향방으로 투자하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라고 얘기하는데도 그 사람들은 그것이 뭐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근데 제가 이렇게 EBS를 갖다 굉장히 사랑하는 이유가 상당히 그 접근하려고 했던 이 향방이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철학적 관점이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과학이라든가 이 사회적인 학습적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노력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저 역시도 이 논리가 맞다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 한번 접근해봤다. 이게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기준을 잡아서 선생님들도 경제라고 하는 이 문제, 돈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발전시켜서 우리도 명리학하는 사람이 어떻게 팔자를 보고 잘 사는 건 너는 돈을 버는 게 중요해 돈 관리를 못하네 이렇게 생각해야죠. 다시 판단하다가 쉽게 팔자의 인성이라는 것 자체가 대개 팔자의 인성이 있어야지 유지 능력, 지키는 능력을 말하는데 인성이 없으면 유지하고 지키지 못하는데 돈을 벌면 뭐해? 유지하고 지키지 못하는 거야. 이런 능력 자체가 없는 자기 자신을 갖다가 없다고 그럼 나 없으니까 팔자 배렸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내가 그런 능력이 없구나. 그런 능력이 없는 이유는 내가 성질이 급해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인성은 매사 준비하고 뭔가 응축하려고 하는 자기 자신을 가다듬으려고 하고 항상 주변 신변 정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이 있거든요. 그런 정신이 내가 부족한 것을 갖다 배양하라는 얘기지 내 팔자가 이러하니 이렇게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명리는 죄송합니다. 항상 내가 보면 맞는 거예요. 나 이거 어렵게 하겠네. 맞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맞춰 살면 정말 동물인 것 같아요. 동물인 것 같아요. 사람은 이성이 있고 생각이 있는데 왜 거기다 맞춰 사냐고. 제가 이렇게 팔자에서 아랫지방 사람들, 죄송한데 또 이렇게 부산 사람들 욕하지 마시고, 저 아랫지방 사람들은 팔자 이렇게 8글자 중에 지지를 갖다 놓고 자꾸 보는데, 지지를 놓고 본다는 것은 사람은 이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라는 얘기거든요. 본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합충변화가 맞는 이유, 지지가 맞는 이유는 사람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지지가 맞아가야 되는 이유예요. 합충변화가 맞아야 되는 이유가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단세포적인 1인칭적 사고로밖에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이런 멋진 말들을 갖다가 선생님들이 인터넷으로 접했지만 격국과 용신이라는 어떤 그런 말들 속에 사람은 사회적인 인격체다.
격의 효용 가치를 갖다 정말 이 사회 속에서 써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치로서 쓰는 것은 이쪽에서도 아니고 이쪽에서도 아니에요. 적어도 여기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격과 용신을. 격과 용신은 여기에서 맨날 얘기해봐야 뭔 소리인지도 몰라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생각하는. 그래서 격과 용신은 역할론이다. 사회 속의 역할론이다. 그래서 1인칭적으로다 2인칭적으로 이걸 보려고 하면 이해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런 시각을 가지셔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그 명리라는 형방 자체 같은 경우가 적어도 인격이다라고 하는 이렇게 생활국제적인 격과 용신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보려고 하면 서울 쪽에서는 굉장히 다 이쪽으로 보려고 하죠. 사람을 갖다가 적어도 생각이 있고 인격이 있다고 해서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이혼하냐고 물어보면 이혼하는 건 모른다고 물어봐요. 얘기해야지. 어떻게 알아? 하늘이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 지금 다만 심상이 불편한 시절이다라는 건 알겠죠. 그렇다고 그것까지 모르는 건 아니죠. 그런 것으로다가 이렇게 이해를 갖다 시켜야 되는 그런 것이지, 뭐 그런 문제를 갖다 이렇게 맞춘다고 해서 귀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나중에 지금 사회가 점점 이 사회가 점점 이 심리학이라고 하는 이런 향방이 주세가 되는 이런 시대로다가 변화되고 있어요. 심리학. 2000년도부터 심리학이 서서히 좀 이렇게 조금 인기가 있어지더니 요즘은 심리학과 같은 게 굉장히 세요. 대학원 같은 데 가려면 요즘 경쟁도 해야 돼요. 지금 심리학 같은 경우에 버금가는 이런 명리학도 충분히 공부해서 자기가 어떻게 접근을 해서 이렇게 설명해야 될 것인지 설명을 해야죠. 심리학이라는 것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이쪽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회 속에 공존하는 명리학을 갖다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공존할 수 있는 명리학을 하려면 적어도 이렇게 하나만 생각하지 말자. 항상 이 명리는 대궁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대궁. 재성을 보게 되면 돈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식상생재하는 것이 제극인대야 돈이다. 그 인성이 실질적 돈이다라고 얘기해야지. 식상생재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벌이 활동을 한다든가, 식상생재는 벌이 활동으로다가 벌이 활동도 할 수 있고 지출해야 되는 모습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 하나의 행위가 식상생재가 돈 버는 거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돈 벌기도 하고 돈도 쓰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남겨지려면 인성으로다가 극인을 해야지 그건 남는 것이지, 어떻게 그냥 식상생재가 돈 번다고 얘기를 하나를 더 생각하는 얘기예요. 재생관이 돈이 아니고, 재생관 했을 때 은행에 거래되는 돈이지만, 재생관이 적금이라고 하면 일간이 신앙으로다가 했을 때 재생관이 적금이 되는 거죠. 일간이 신약하면 재생살이 돼서 일간을 괴롭히니 그거는 채무에 대한 부담감인 은행 대출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같은 돈을 갖다가 어떻게 두 가지를 같이 보는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만 보고 하나를 보지 않는 그런 반쪽적인 향방만 보고 있다고. 두 가지를 같이 보셔라. 그래서 제가 저축과 소비, 그래서 이렇게 규정했다. 겨울에 가면 누구든지 다, 겨울에 이 인자기, 우리가 겨울 같은 경우에 경제가 다 꽁꽁 얼어붙어요. 왜냐하면 소비를 안 하니까. 소비가 실제 엄격히 줄어요. 선생님들은 소비가 한국에 안 주는 것도 있어. 24시간 편의점 하면. 편의점 장사해야 되는 시간은 언제냐면요. 이마트 문 닫을 때예요. 물어봤어 내가 이마트 저기한테. 편의점 아저씨한테. 언제 닫을게요? 이마트 문 닫을 때. 이거는 직업적 특성성을 말하는데, 대개 어떤 소비라는 향방 자체 같은 경우는 낮에 이루어진다. 낮에. 직장인들 같은 누구나 밖에 가서 점심을 사 먹지 않냐. 금생수로다가 팔자가 금생수가 되는 사람들은 도시락도 싸고 다니지 않냐. 저기 팔자가 금생수에 있는 분 있나요? 항상 어디 갈 때 도시락 싸고 갑니다. 금생수. 근데 금생수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은 주머니에 돈만 놓아고 합니다. 돈이 왜 이렇게 하지? 그런 어떤 지출에 대한
그래, 이거 하고 잠깐 쉬었다가